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광주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인 광주 인화학교 학생들의 자립을 도운 카페 홀더가 7주년을 맞았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도운 분들이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만감이 교차하는 듯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사건 서류를 쥐던 검사의 손에 커피를 나르는 쟁반이 들렸습니다. 2007년 인화학교 교직원 성추행 성폭행 사건의 공판 검사를 맡았던 임은정 검사. 임 검사는 이날 인화학교 졸업생들의 자립을 도와온 카페 홀더의 7주년을 맞아 명예점장으로 초대됐습니다. 과거에는 검사와 피해자로 만났지만 이날만큼은 포옹과 눈물로 반가움을 맘껏 표현했습니다. 임 검사는 10년 동안 투쟁한 인화학교 학생과 주변 사람들의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너무 변한 것 같아서 그분들 덕분이라서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카페 홀더의 7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는 인화학교 사건이 세상에 알려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인물들이 참석했습니다. 윤민자 전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장도 축하를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삭발도 마다하지 않았던 윤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도 아이들의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 어른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 이런 것들이 무엇이겠는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해줬고, 인화학교 졸업생들은 사건 당시 힘이 들었지만 이들 덕분에 위안이 됐었다며 오랜만에 만나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른들이 같은 마음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그 마음을 갖고 같이 응원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상처를 가졌음에도 이를 표출하지 못한 채 아픔을 사겨야 했던 인화학교 학생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다른 어떤 이보다 먼저 공감해줬던 카페 홀더와 도움 준 인물들. 인화학교 학생과 이들은 지난 10여 년간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사람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고교생 제자를 상대로 성관계한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여고 전 기간제 교사 36살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업의 취업을 7년 동안 제한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여학생을 성적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가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구 모 고등학교의 스쿨 미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교사 16명 가운데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광주 모 고등학교 교사 50살 이모 씨와 수업 도중 성폄하 발언 등을 한 혐의로 입건된 교사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오는 2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교사 11명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내용은 있지만 범죄 구속 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을 받던 60대 피고인이 징역형이 선고되자마자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음독하기 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반쯤 61살 김모 씨가 광주지법 법정 안에서 독극물을 마셨습니다. 재판부가 김 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을 선고하자 옷에서 독극물이 든 플라스틱 병을 꺼냈습니다. 여기 실형을 받으니까 그게 제대로 대감을 안 왔던 것 같아요. 실형 받을 때 중중하고 좋을 거 아니에요. 꺼내서 왜 가서 알고 드신 거예요? 실망 횡령물을 제일 했죠. 구속을 준비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경위들이 김 씨를 제지해 액체 모두를 마시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위세척 등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은 휴정한다고 하면서 방청객은 모두 나가도록 했습니다. 침대에 실려서
나가는 걸 봤는데 눈은 감겨 있었고. 김 씨는 여성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강간과 강간 미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선고 직전 김 씨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신체적 상태가 아니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출입구에서 엑스레이 검색과 신체 검색을 하지만 독극물이 든 플라스틱 물병을 소지한 김 씨를 사전에 적발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은 선고 도중 일어난 사건으로 재판이 중단돼 선고를 연기했다며 김 씨의 병세가 호전되는 대로 선고 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원내수석부 대표가 자유한국당에 5.18 진상조사위원을 서둘러 추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 원내수석부 대표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조사위원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연내에 진상조사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된 전두환 씨의 공판과 관련해 광주지법이 방청권을 배부합니다. 광주지법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사전 응모와 추첨을 통해 전두환 씨 재판의 방청권 75석을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재판은 내년 1월 7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김호석 판사의 심리 아래 열릴 예정이고 법원은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한빛원전을 방문해 다수의 공급과 윤활유가 발견된 한빛원전 4호기를 점검했습니다. 엄 위원장은 한수원 측에 원전 4호기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공급과 누유 현상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진행 중인 증기 발생기 교체 작업에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빛원전 6기 가운데 1, 2, 3, 4호기에서 콘크리트 공급 등이 발견됐고 4호기는 지난해 5월부터 계획 예방 정비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남대병원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조의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전남대병원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10일부터 천막 농성 중인 파견 용역 노조의 천막을 병원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조합원들이 병원장과 면담하는 사이 병원 측이 기습적으로 천막 농성장을 철거했다며 앞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공정 의혹이 제기된 광주 광산구청 구금고 선정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광산장학회를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구금고 심사위원 명단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광산장학회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정황이 발견돼 광산장학회 사무실 등 2곳의 수사관을 보내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물품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광주 북구의회가 쌀 목표 가격을 80kg당 24만 원으로 보장해달라는 대정부 건의안을 전체 의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또 쌀값을 하락시키는 정부 비축미 방출을 철회하고 쌀 소비가 줄어든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 쌀 목표 가격 기준을 80kg에서 1kg 단위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